소리는 선재를 피하기 위해 결국 자신의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지 않고 퇴사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선재는 소리의 퇴사 소식을 접하고 소리가 다니던 기획사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던 그 책상에서 우연히 태엽시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태엽시계는 소리가 15년 전 타임캡슐 안에 넣어두며 2023년에 꼭 꺼내서 보라고 했던 시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꾸 밀어내는 소리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려던 선재가 소리의 마음을 눈치채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소리와 함께 묻었던 타임캡슐을 꺼내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와 태엽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래에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선재는 소리에게 태엽시계의 의미를 물어봤었는데요. 소리는 그 태엽시계처럼 선재의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렀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이 흐른다는 건 죽지 않고 계속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바로 과거에서 미래로 쭉 끊김없이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선재는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고 현재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태엽시계가 선재의 기억을 되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재가 소리가 쓴 대본을 읽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선재 자신도 이 대본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정확히 무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장면들이 순간순간 떠오른다고 합니다. 특히 관람차에서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만 전혀 낯선 느낌이 들지 않고 와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었죠. 이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는 건 소리가 가지고 있던 태엽시계가 선재 손에 들어가면서 작동하면서 일 것 같은데요. 현재에 멈춰있는 시간을 태엽시계가 작동하면서 선재의 시간은 다시 흘러가게 되고 그 흐름은 과거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죠. 1화에서 선재가 죽기 전 타임슬립 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선재는 이미 소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 했는데요. 소리가 사고로 병원에 누워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끼던 순간이 있었죠. 이클립스 멤버로 라디오에 출연한 선재는 번호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게다가 이클립스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류선재라고 하며 자신을 아냐고 물었었는데요. 그때 선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어떻게든 살게 해야겠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었죠. 그 통화 후 소리는 살아갈 힘을 얻어 선재의 팬이 되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소리. 그만 전동차의 배터리가 소진되어 한강 다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때 선재가 짜잔하고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왜 그렇고 있냐고 물어봤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소리가 힘들 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은 늘 선재였습니다. 선재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기사가 났을 때 정말 선재가 자살이 맞나 싶은 의문이 있었는데요. 선재가 죽기 직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그 순간 벨이 울렸었죠. 그리고 바로 선재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설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리 때문에 선재가 죽는다는 컨셉이었죠. 어쩜 김영수의 타깃은 처음부터 소리가 아니라 선재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리일까요? 우리가 범죄 영화에서도 보면 간혹 주변인을 인질로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처럼 선재 옆에 있는 선재가 좋아하는 소리를 그 타깃으로 삼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매 순간 소리가 위험한 순간에는 항상 선재가 나타나는 거죠. 선재가 김영수에 의해 3번이나 죽는 것도 소리 때문이 아니라 선재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영수가 선재를 유인하기 위해 소리를 인질로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선재가 김영수의 타깃이 된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주양 저수지 사건의 선재가 목격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소리를 구하다 죽는 선재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 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15화 선공개 영상에서는 소리가 아픈 채 선재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선재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언뜻 보면 입으로 선재를 부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선재는 옆에서 애잔한 눈으로 소리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선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리는 선재의 집에서 떠나버립니다. 선재는 아픈 소리가 걱정되어 약봉지를 들고 소리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한 발 늦은 선재입니다. 소리가 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선재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소리가 선재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재는 현재 배우이지 가수가 아님에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 일전에 소리의 대본에서 나오는 소나기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마도 이 장면은 선재가 모든 기억을 되찾은 후에 소리에게 소나기를 불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람차가 흔들리며 순간 넘어지는 소리를 잡아주는 선재. 선재의 몸속 세포는 언제나 소리를 향해 있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소리가 위험에 처하자 자동으로 반응하는 선재의 몸이죠. 그 순간 소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선재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오픈된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목걸이죠. 바로 15년 전 선재가 정확히 이 관람차 안에서 소리한테 생일 축하 선물로 사준 목걸이인데요. 소리는 그 목걸이를 받고 너무 예쁘다며 감격했었죠. 선재는 이 목걸이를 소리에게 선물할 당시 소리가 미래로 머지않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자신이 언제일지 모르나 미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자 선재는 위로라도 하듯 소리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있는 2023년으로 열심히 달려갈게라고 말이죠. 하지만 1화에서도 보았듯이 소리는 선재를 기억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선재가 열심히 2023년을 달려갔는데 만일 소리가 선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너무 슬프겠죠. 해서 선재가 2023년의 소리를 알아보기 위해 선재 자신도 똑같은 커플 목걸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